이어지는 시간 뉴욕과 서울입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연결고리 찾아보고요.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를 주실 헬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간밤 뉴욕 증시 투심 좀 많이 가라앉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좀 이슈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보였는데 펠로톤 그리고 타이슨 푸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외에 좀 특징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외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코인베이스 한번 가지고 코인베이스요? 와봤습니다. 오늘 5%나 올랐네요. 네네, 오늘 5%나 상승했었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코인 거래소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는 글로벌 기준으로 42,000달러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투심이 다시 한번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올해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미국 증시라든지 뭐 긴축 재정 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뭐 안전 자산으로 이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호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첫 번째로는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소액 거래 관련해 가지고 세금이 면제가 될 수 있다는 방안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상 자산을 취득을 하고 한다면 이제 시세 차익을 나타날 경우에 세금이 이제 신고 의무화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일일이 납세를 하게 된다면 번거롭게 되고 이제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제 면제하자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편의성이 증가를 하게 됐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성장성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었지만 빅테크라든지 기술주의 뭐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 좋아지면서 뭐 주말 사이에 10% 넘는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비트코인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투자 해지 수단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억만장자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체 화폐 수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뭐 10년 새에서 이제 꾸준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 반면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요는 미래에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젊은 층에 대한 비트코인 인식이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많이 하고 있는 젊은 층이 이제 주류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45,000달러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42,000달러 돌파를 하게 됐을 때 최대 4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 같은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불장이다 보니까 뭐 FOMO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나는 하지 않는 그런 소외되는 증후군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수입의 대부분이 수수료입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불장이면 불장일수록 실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특징으로 보고 있는 게 이게 현금 대신에 암호화폐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갑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보관하거나 아니면 입출금이 가능한 지갑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갑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기업 BRD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추세 그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또 코인 시장 시세가 폭등하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5.8%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장에서도 좀 코인 관련주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코인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코인 관련주도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위지트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시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지금 뭐 주말 사이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주말 사이에 가격이 크게 급등을 했다는 점이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트상을 봤을 때 네.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나 뭐 이런 창투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관련해 가지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기술 투자는 뭐 업비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두나무에 지분을 투자를 한 이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는 3대 거래소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업비트, 그리고 빗썸, 그리고 코인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업비트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지분 가치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4분기에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8조 원을 돌파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준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하락을 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라든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8조 원이 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에 따른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업비트의 거래소의 거래량 같은 경우는 세계 5위 수준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8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2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나무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가 뭐 20조 원, 15조에서 이제 20조 가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도 게임이라든지 엔터사 관련해가지고 NFT 콘텐츠도 합류를 하면서 이제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도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지분 가치를 환산을 하게 됐으면 이제 1조 5천억 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사의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를 보면은 6,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분 가치를 포함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로도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우리금융지주 같은 이제 다양한 지분 가치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더 큰 밸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메타버스 플랫폼 출시라든지 아니면 뭐 람다라든지 하이브 협력 등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20년 영업이익률을 80%대 나타나고 있고요. 21년 3분기 영업이익률은 99%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 할수록 두나무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차트상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단기 바닥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가격대 라인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치로는 굉장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7,800원에서 8,100원 사이로 한번 모아 가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정 라인대를 지지를 하고 있는 7,000원대를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9,1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9,100원으로 목표가가 9,100원이고 손절가 7,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과 서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